일반 사무직 사용자는 하루에 4,000에서 8,000번, 디자이너 같은 전문 사용자는 하루에 2만 번 이상. 일반적인 기계식 마우스의 클릭압은 보통 60g. 만약 당신이 하루에 2만 번을 클릭한다면 당신의 검지와 중지 손가락은 매일 총 1200kg의 무게를 들어 올리는 셈이죠. 손가락이 매일 소형차 한 대를 들어 올렸다가 내려놓는 엄청난 노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마우스는 그 노동을 돕고 있을까요? 아니면 망치고 있을까요? 이 작은 클릭의 질이 당신의 하루를 바꿀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입니다. 일상에서 마우스 정말 많이 사용하고 계시죠? 마우스를 사용하다 보면 손목의 통증도 느끼고 저처럼 이렇게 손목에 혹이 나기도 해요. 그래서 인체공학 마우스라는 이런 제품들도 다 사용해봤는데 결론은 손목을 꺾는 것뿐만 아니라 마우스를 클릭할 때 들어가는 그 작은 힘이 손목뿐만 아니라 팔 전체에 조금씩 데미지를 주게 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사실 인체공학 손목 마우스는 있어도 인체공학 버튼 마우스는 없잖아요. 마우스 클릭은 미세하지만 반복적인 충격을 주는 거고 클릭 시 발생하는 반발력과 진동은 장시간 사용 시 힘줄과 관절의 스트레스를 누적시켜요. 오늘은 마우스의 빠르기 정확도가 아니라 오직 마우스 버튼에 따라 누적되는 손의 피로도, 마우스를 잡는 방법에 따른 적절한 마우스 타입을 알려드릴게요. 키보드의 경우엔 버튼 형식이 굉장히 많은데요. 마우스는 그렇지가 않아요. 버튼 형식이 정말 몇 가지밖에 없고 그래서 일반 소비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마우스 감도나 그립감에 더 구매의 우선순위로 뒀을 거예요. 버튼 방식에 따른 4가지 마우스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저의 이전 영상에 키보드 끝판왕 종착역이라는 리뷰를 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그 끝판왕 리얼포스 키보드와 동일한 방식의 비접촉 마우스예요. 다시 설명하면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물리적인 접촉이 없는 방식이에요. 버튼을 누르면 내부에 원뿔형 스프링이 압축되면서 축전기의 정정 용량값 변화를 PCB가 감지해서 입력을 인식해요. 다시 말해서 끝까지 눌러서 금속판을 부딪힐 필요 없이 일정 깊이만 누르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버튼 방식이 더 궁금하시면 리얼포스 키보드 영상을 꼭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리얼포스 RM1의 톱프레 스위치는 부드러운 포물선 형태의 압력 곡선을 그려요. 누르기 시작할 때부터 입력 지점까지 압력이 점진적으로 증가해서 물리적 충격이 없이 입력이 돼요. 그래서 마치 벤츠 S클래스처럼 고급 서스펜션이 장착된 세단처럼 모든 충격을 흡수해서 손가락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예요. 특히 낮은 피크와 완만한 탄성, 클릭의 일관성 때문에 오입력이나 더블 클릭에 대한 스트레스 요인이 감소해요. 다른 사용자들은 보통 이렇게 평가를 해요. 다른 어떤 마우스와도 비교할 수 없는 매우 부드럽고 만족스러운 클릭감, 누를 때 딸깍이 아니라 서걱 또는 도각거리는 특유한 느낌, 코딩 작업을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는 작업자는 고질적이었던 둘째, 셋째 손가락의 통증이 확연히 줄었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소음 마우스는 아닌데도 클릭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아서 조용한 환경에서 사용이 원활해요. 리얼포스 RM1은 빠른 연타가 필요한 게임보다는 정확하고 꾸준한 클릭이 중요한 디자인 및 문서 작업과 같은 환경에서 진정한 가치를 발휘해요. 하지만 완벽한 기기는 없죠. 단점으론 유선 방식뿐이라는 것과 휠을 돌릴 때 히 클릭이 되어버리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 버튼은 일반 기계식 버튼이라는 거죠. 그리고 버튼 압은 45에서 55g으로 추정이 돼요. 최고의 게이밍 마우스라고 불리는 레이저 데스헤드 V4 프로는 완벽한 반응성과 최소한의 저항을 통해 불필요한 힘을 막아 피로를 줄이기 때문에 프로게이머들의 표준이라고 불리는 마우스예요. 제가 게임을 많이 하는 사용자는 아니지만 저의 중학생 조카가 사용해보더니 뒤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제품은 정말 가볍고 정확도가 뛰어나더라고요. 버튼의 경우 레이저의 4세대 광학 스위치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버튼을 누르면 스위치 내부의 셔터가 움직여 적외선 짐의 경로를 열어줘요. 반대편의 수신기가 이 빛을 감지하는 순간 즉시 클릭이 되는 거죠. 이 제품도 물리적 접촉이 전혀 없는 비접촉 방식이에요. 기계식 스위치는 금속 접점이 부딪힐 때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미세한 떨림이 발생해요. 마우스는 이 떨림을 잘못된 더블 클릭으로 인식하지 않도록 강제로 아주 짧은 지연 시간을 두는데요. 광학 스위치는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떨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디바운드 딜레이가 제로예요. 이건 클릭 의료가 단 0.2ms 만에 어떠한 왜곡이나 지연 없이 가장 순수한 전기 신호로 변환되기 때문에 손가락의 데미지가 적으면서도 마우스의 반응 속도가 굉장히 빠른 거예요.
광학 방식은 게임을 할 때 딸깍거리는 손맛이 없다는 평가를 듣기도 하는데요. 이 제품은 신호를 보내는 광학 센서부와 클릭의 느낌과 소리를 만드는 기계 장치부를 분리해서 튜닝을 해놨어요. 클릭 시 나는 딸깍 소리는 오직 사용자의 피드백을 위한 설계이지 실제 신호 전달과는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각적인 경험도 느낄 수 있고 즉각적인 클릭의 반응 때문에 이 버튼을 누르는 유지 시간이 극단적으로 짧아져요. 손가락 근육이 긴장하는 총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무거운 물건을 잠깐 들었다가 놓는 것과 몇 초간 계속 들고 있는 것과의 피로도와 같아요. 정리하면 레이저 데스헤드 V4 프로는 최소한의 행동으로 불필요한 힘과 충격이 발생할 여지 자체를 없애버리는 방식이라 효율성과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요. 속도와 정확성, 연속 클릭이 필요한 사용자에게는 이 방식이 손가락 피로를 줄이는 최상의 해법인 거죠. 버튼 압은 50에서 60으로 추정돼요. 스틸 시리즈 프라임은 기본적으로 광학 스위치 방식을 사용하지만 클릭감을 위해 스위치 내부에 강력한 네오디움 자석과 강철 토션 스프링을 배치했어요. 버튼을 누르면 이 자기장을 거스르는 힘이 발생하며 평평한 긴장감을 만들게 돼요. 입력 지점을 통과하는 순간 자석이 밀어내는 강력한 반발력이 찰칵하는 매우 선명한 구분감을 만들어내며 스위치를 즉시 원위치로 복귀시켜요. 이는 고급 볼펜의 노크감이나 명품 시계의 태엽을 감는 듯한 정교한 기계 감각을 전자식 스위치로 구현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장력이 약해지는 일반 스프링과는 달리 자석의 힘은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처음 사용부터 끝까지 동일한 손맛을 보장해줘요. 광학 방식이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장 이질감 없는 일반 마우스와 동일하게 체감이 되는데요. 이 경쾌한 클릭 소리와 피드백은 우리 뇌에 클릭이 확실히 완료됐다는 신호를 보내게 돼요. 이건 심리적으로 불확실성으로 인해 버튼을 더 깊고 강하게 누르는 습관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사용자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만 힘을 주고 바로 손가락을 뗄 수 있어서 불필요한 근육 긴장 시간을 줄여주게 되는데요. 이 반발력은 한 가지 더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단순히 체감되는 느낌뿐만 아니라 클릭 후 손가락의 원래 위치로 돌아가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밀어주는 역할을 해요. 특히 빠른 반복 클릭 시 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근육 부담을 미세하게나마 덜어주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많은 사용자들은 이 제품을 세상에서 가장 경쾌한 클릭감이라고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삭하다, 쫄깃하다, 찰지다라는 다양한 미식적 표현이 동원될 정도예요. 단순히 손맛이라는 감성적인 측면을 넘어서 관절 충격 감소와 근육 피로도 경감이라는 이점을 제공하는 매우 지능적인 설계를 한 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클릭 압이 다소 무겁고 반발력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가벼운 클릭으로 손가락의 피로도를 줄여주기보다는 확실함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용감을 보여줘요. 버튼 압은 65에서 75g으로 추정돼요. 아마도 작업 좀 한다는 분들은 모두 사용하는 프로페셔널 오피스 마우스인 네 번째 마우스 로지텍 MX 마스터 3S예요. 저도 일반적인 작업이나 영상 편집을 할 때 이 제품만을 사용하고 있어요. MX 마스터 3S는 광학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기계식 스위치이고 클릭 시 발생하는 충격점에 실리콘과 같은 연질 댐핑 소재를 배치해서 부품 간의 충돌 에너지를 소리가 아닌 열 에너지로 흡수하고 분산시켜요. 그래서 기계식 저소음 마우스인 거고요. 확실히 일반 기계식과는 다른 클릭감을 가져요. 이런 무소음 설계는 확실히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의 경우 바닥을 치는 순간의 충격을 완화하는 건데 댐핑 구조는 클릭 시 발생하는 충격파를 효과적으로 흡수해서 손가락 끝 관절에 전달되는 압박 스트레스를 크게 줄여줘요. 근데 조용한 클릭이 단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인간의 뇌는 행동에 따른 명확한 피드백인 청각적, 촉각적 체감을 받을 때 안정감을 느껴요. 클릭이 확실히 되었는지 무의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버튼을 강하게 더 긴 시간 동안 누르는 경향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때 결과적으로 손가락을 구부리는 굴곡근과 힘줄의 긴장 시간을 늘려서 팔뚝 근육의 피로 누적과 뻐근함을 유발시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관절은 편안해지는 대신 근육과 힘줄은 더 피로해질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버튼과 이 버튼들 모두를 커스텀할 수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작업할 때 사용하게 돼요. 그래도 일반 기계식 마우스보단 나은 선택이긴 한 거죠. 버튼압은 55에서 65g으로 추정돼요. 마우스를 어떻게 지냐에 따라 작업 효율과 손목 건강에 큰 영향을 줘요. 사람마다 손 크기와 모양, 손하는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에 마우스 그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름 그대로 손바닥 전체를 마우스 등에 넓게 밀착시켜 감싸지는 방식이에요. 이 방식은 손가락이 마우스 버튼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돼요.
마우스를 움직일 때 주로 손목과 팔 전체를 사용해서 부드럽게 움직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이 방법은 가장 자연스러운 그립이고 많은 사용자들이 무의식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주로 손목의 움직임보다 팔꿈치와 어깨를 활용해서 커서를 이동하게 돼요. 이 그립은 손바닥 전체로 마우스를 지지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압력이 집중되지 않아서 장시간 사용 시 피로도가 적어요. 마우스와 손의 접촉 면적이 넓어서 안정적인 컨트롤이 가능해서 팔을 이용한 직선을 긋거나 일정한 속도로 움직여야 할 때 더 유리해요. 하지만 손가락 끝의 미세한 움직임보다 팔 전체를 사용하기 때문에 빠른 방향 전환이나 세밀한 컨트롤은 떨어져요. 손가락을 펴고 있기 때문에 더블 클릭 같은 버튼 연타를 하는 속도가 또 느릴 수도 있어요. 이런 판그립 사용자에게는 비대칭형 인체공학적 디자인 마우스가 적합해요. 보통 크기가 크고 등 높이가 높고 엉덩이 부분이 손바닥을 잘 받쳐주는 형태의 마우스를 말해요. 오직 손가락 끝으로만 마우스를 잡고 제어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이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요. 손바닥은 마우스에서 완전히 떨어진 상태이고 오로지 손가락의 힘과 손목의 스냅만으로 마우스를 움직여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도를 제공하지만 컨트롤 난이도가 높고 손가락의 피로도가 극대화하는 방식이죠. 마우스와 손의 접촉을 최소화해서 마찰 저항이 적고 손가락만으로 매우 빠르고 정교한 미세 조정이 가능해요. 어떤 그립보다 가장 빠른 반응 속도를 보여주고 손바닥이 마우스에 닿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어떤 모양의 마우스든 구애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지점이 손가락 끝뿐이라서 안정성이 매우 낮고 컨트롤이 흔들리기 쉬워요. 안정성이 낮아서 세밀한 작업을 할 땐 오랜 시간 동안 이 그립감이 습관이 돼 있어야 하고 자신에게 맞는 마우스 패드도 있어야 피로도를 줄일 수 있어요. 모든 부하가 손가락에 집중되기 때문에 가장 쉽게 피로를 느끼는 타입이라 인체공학 설계 마우스도 필요 없고 그냥 마우스 무게가 절대적으로 낮은 게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체공학적 설계라는 마우스들이 저한텐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손가락을 갈고리처럼 세워서 버튼과 마우스를 쥐고 손바닥 아랫부분만 마우스 엉덩이에 지지하는 방식이에요. 판 그립과 핑거팁 그립의 중간 형태로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빠른 조작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에요. 손목과 손가락을 함께 사용한다는 거죠. 손가락을 세우고 있어서 버튼을 누르는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빠른 더블 클릭이나 연타가 가능하고 위아래 방향으로 컨트롤하는 게 빠르고 안정성이 있어요. 하지만 손가락 관절을 계속 구부리고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장시간 사용 시 판 그립에 비해서는 피로도가 높을 수가 있어요. 손바닥 아랫부분을 잘 지지해줄 수 있는 마우스 뒤쪽 엉덩이 부분이 높고 경사가 있는 디자인을 사용하는 게 좋고요. 좌우 대칭형, 비대칭형 모두 편안하게 사용하기 가능해요. 다만 너무 길거나 크지 않는 게 컨트롤에는 더 유리해요. 생각해보면 마우스를 처음 사용할 때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하라는 걸 전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경험적으로 사용하던 게 지금까지 습관이 된 거죠. 핑거팁 그립에서 클로 그립으로 바꾸려는데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네요. 그래도 일반 기계식 버튼의 마우스에서 아까 소개해드린 마우스로 바꾸면서 손가락 끝이 저리는 현상은 완벽하게 사라졌어요. 10대, 20대 분들은 5,000원짜리 마우스를 사용하더라도 날아다니겠지만 저 또래인 30대, 40대 그 이상인 분들은 이제 우리 몸을 돌볼 때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본인이 어떤 그립으로 마우스를 사용하는지 손가락 끝에 가해지는 부담 없이 마우스를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너무나 흔하고 습관적인 일은 사람이 잘 되돌아보지 않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일상사용 중심으로 IT 기기를 리뷰하는 메이슨이었습니다. 저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